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면 unless otherwise specified, 요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어, 특별히 표시하지 않은 치수는 밀리미터를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치수는 밀리미터로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래서 밀리미터가 아닌 경우에 가끔 인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나사 측정 실습한 거 기억나나요? 나사 측정할 때 나사 피치를 표현할 때 미터 나사에서는 우리가 메트릭 나사에서는 이 피치를 밀리미터로 표현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니파이 나사에서는 이걸 뭘로 표현했어요? 유니파이 나사에서는 나사의 피치를 뭘로 표현했다? 기억 안 나요? 그 나사 마이크로미터 쓰려고 왜 여러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마이크로미터에다 꽂아가지고 이게 쟀잖아. 기억 안 나요? 그때 요것이 이 나사 피치가 몇 밀리미터냐에 따라서 요게 여러 개 중에 그 해당되는 피치 거를 골랐단 말이에요. 그때 미터 나사에서는 피치가 그냥 밀리미터 이렇게 사용이 되고, 유니파이 나사라는 데서는 얘가 1인치당 산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1인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산수가 몇 개인지 이런 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치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1인치가 몇 밀리미터라는 것은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아요. 1인치는 몇 밀리미터다? 몰라? 그래, 이거 그냥 알고 계세요. 25.4mm예요. 1인치는 25.4mm. 요거는 2.54cm. 측정할 때 가끔 필요하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외워두세요. 삼각법 스케일까지 했어요. 요거 실척, 배척, 축척 요거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각법하고 삼각법 다 이해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A4가 두 장이 합쳐지면 A3가 되고, A3가 두 장이 합쳐지면 A2가 되고, A2가 두 장이 합쳐지면 A1이 된다. 근데 A4 사이즈의 용지는 297-210mm 라는 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물건 재야 되는데 자가 없어. 그럼 A4 용지 이렇게 봐가지고 비슷하게 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A4 용지의 사이즈 요거는 기본적으로 210, 297 요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례척이 아닌 경우에는 요 NS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모서리. 모서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 모서리는 이런 바깥 모서리도 있고 아니면 이런 안쪽 모서리도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가 있는데 얘를 완벽하게 가공할 수 없잖아. 그죠? 완벽하게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뭐 여기를 가공하면 못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가공할 때 못되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얘는 가공을 하면 이쪽에 언더컷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이렇게 가공이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가공을 하긴 했는데 얘가 가공이 덜 돼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안쪽 제품 가공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이런 기호를 줘가지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플러스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모서리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제품 하나에 모서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모서리는 이걸 적용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표제란 위쪽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이 표제란에 표시되는 이 도면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표제란 말고 이 도면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기에 보면 이거 무슨 뜻이죠? 이렇게 사선으로 치고 해칭선 무슨 뜻이에요? 단면. 그렇죠. 정확해요. 이 부분은 단면이다. 보이지 않는 면을 딱 잘라서 보는 그 잘라진 면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를 잘랐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요 표시하고 요게 무슨 선이다? 2점 쇠선. 그죠? 요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2점 쇠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딱 절단한 면이에요. 이거는 이 제품이 딱 중앙이 되네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단면. 단면이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
예를 들면 여기 A 다시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요거를 단면 A 다시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여기 해칭, 이 해칭선은 물체를 절단한 면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지금 제품이 그냥 원통형 간단하니까 그런데 단면법에는 어떤 단면이 있어요? 전체 단면, 이것처럼 전체를 다 자르는 거 있고, 반단면, 반만 자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부분 단면,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제품이 대칭이니까 그냥 반 딱 자르면은 그대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자를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단차, 이건 계단, 단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도 있다. 그 다음에 회전 단면, 그래서 이 단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절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절단하는 면은 어느 부분을 절단했다 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이 부분을 절단한 면을 표현할 때는 이런 해칭선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모서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모서리인데 여기는 0.4, 0.4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0.4, 여기서 여기까지 0.4,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0.1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부터 요 정도까지 여기를 잘라내도 된다. 근데 너무 이렇게 0.4를 넘어서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특수한 기능 때문에 이쪽은 조금만 허용이 되고 이쪽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공을 해도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죠? 얘는 마이너스 0.1, 얘는 마이너스 0.4,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 모서리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좁으면은 화살표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면은 잘 표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다르죠. 치수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 치수선에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직각도를 규제를 한 거고요. 얘는 치수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치도를 규제를 했어요. 그럼 요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얘는 박수 한번 쳐요. 지금 요렇게 치수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요 치수의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중앙. 요 치수의 중앙. 여기를 보면 축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아니고, 중앙이 아니고 이 옆에 여기다 표기를 했다는 것은 이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 만약에 얘도 여기가 아니고 요렇게 표기를 했다. 그러면 얘도 요 면이 되는 거예요. 요 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제 지금부터는 기하급자 관련된 거 일단 해볼게요. 자, 이거는 데이텀 표적. 이게 지금 데이텀 표적 표시예요. 그리고 요 위에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텀 표적을 이렇게 딱 지정을 했어. A1 A2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차원으로 측정을 할 때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여기다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 측정을 할 수도 이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의 요 치수,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요 치수, 요 치수를 여러분 TED라고 하는 이걸 주고, 대신에 그렇다고 또 여기를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영역을 줘가지고 파이 5 이렇게 하면 요 지름이 5파이 이래서 여기 어디엔가에 프로빙을 해서 데이터 표적을 삼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파이 5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파이가 아니고 요 사각형으로 5/5가 되는 여기다가 측정을 해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물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데이텀 타겟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만 가공을 하는 거야. 요 부분만 가공을 하고 데이텀을 이렇게 데이텀 타겟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로빙해서 데이텀으로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가공을 안 하고 그냥 주물 상태로 놔두고 이 데이텀 표적이 있는 부분만 가공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데이텀 타겟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 도면을 보고 어디를 데이텀 타겟으로 하라는 거냐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데이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어디를 데이텀 타겟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지금 얘가 여기 A1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A1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A 데이텀의 데이텀 타겟인 것 같죠? 그럼 A 데이텀이 어디야? A 데이텀이 응? 평면, 어떤 평면? 요 평면, 요 평면, 그죠? 요 평면이야. 이게 보면 이 제품을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제품이에요. 얘가 요런 원이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그리고 안에 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 지금 이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A가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안으로 푹 들어간 부분, 요 부분이 여기인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데이텀 타겟 A는 어느 부분이다? 예를 들면 내가 1, 2, 3, 여기 4. 어느 부분을 데이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1번. 자, 1번이야. 맞았어요? 그럼 1번이 보면 이거 전체가 다 1번이잖아. 이거 전체가. 그죠? 그럼 이거 다 전체를 다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부분을 지정을 한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이야? 예? 전체 다. 왜 전체 다라고 생각했어? 아, 어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금 전체를 다 하라고 했다고 생각한 근거는 안온 표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가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학기 때, 1학년 때 기초 측정 실습할 때 이런 거 혹시 배웠을 거예요? 제품이라는 게 이 모서리 부분은 항상 변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측정할 때 이 모서리에서 한 1mm 정도는 이렇게 떼서 이 부분에서 측정을 해라. 여기 요 면에서. 그래야 치수가 정확하다.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 공구현명에서 측정할 때도 요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실제는 우리가 여기를 재야 되는데 요 부분이 까맣게 보였었죠. 위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재야 되는데 여기를 재는 실수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가공면의 모서리 부분은 제외를 하고 모든 걸 측정을 해. 더군다나 이것은 데이텀이기 때문에 얘가 잘못되면 나머지 치수가 다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요 A1이라는 게 요게 데이텀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텀 표적의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요 치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네모 박스 안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면을 전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지름이 얼마예요? 여기가
왜 95야? 100이잖아, 100. 그죠? 여기는 지름이 얼마예요, 요거? 요거는 75죠, 그죠? 요거잖아, 요거. 100하고 75. 그죠? 그런데 데이텀 타겟의 영역은 얼마를 줬냐면 95를 줬어. 그러니까 요 끝에서 2.5mm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75인데 얘는 80을 줬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또 안쪽으로 2.5mm 들어온 지점이라. 그러니까 요렇게 외곽에서 2.5mm 제외한 요 원을 따라서 거기에다가 프로빙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그게 지금 여기 이 표시예요. 이게. 이것이 데이텀 맞아, 프로빙 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5mm 이렇게 들어온 요면, 그죠? 요면에서 측정을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그 면에서 그럼 뭐 몇 점을 프로빙 할 거냐라는 것은 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이 도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파이 80, 파이 95, 요거는 데이텀 표적 요 범위를 지적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이번에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우리가 TED라고 표현을 하죠. 이 TED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치수가 나와 있고, 이 치수에 이제 사각 박스가 쳐져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7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이 TED가 쓰이는 용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거 어떤 경우에 쓰일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바로 전에 우리가 이 데이터 표적 할 때 여기서 이 박스 안에 파이 80, 파이 95 써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데요. 예, 기억 아주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사용될까요? 그렇죠. 이 TED는 위치도를 규제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도라는 것이 데이터로부터 정확한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위치도를 규제할 때 TED를 주로 사용을 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70이라는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규제가 돼 있다 그러면 어디엔가 위치도가 규제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치도나 또는 데이터 타겟을 지정하거나 하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로부터 정확한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표시할 때 이 TED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이 TED라는 것은 이것은 ISO 규격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어고, 우리가 ISO 말고 또 기아공차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ASME 규격이 있죠. ASME 규격에서는 이것을 베이직 디멘션, 그래서 기준 치수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ISO에서 얘기하는 TED나 ASM에서 얘기하는 베이직 치수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 괄호 안에 50이라는 치수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참고 치수입니다. 참고 치수 또는 참조 치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 정확하게 여기에 위치도를 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이 구간의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괄호로 표시를 해줍니다. TED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